저 요즘에 그거 문자 되게 많이 오거든요. 라인 아이디 알려주면서 네, 저도 많이 받아요. 내가 뭐 한국에 갈 건데 맞아요. 너는 나 보러 안 오니? 네. 막 언제 인천공항에 언제 도착한다. 당신을 만나고 싶다. 네. 로맨스 스캠이라고. 그것도 이제 로맨스 스캠이죠. 처음에는 뭐 오빠 이렇게 하거나 뭐 오늘 뭐 해? 오늘 뭐 했어? 약간 사적인 대화까지. 보통 사귀는 사이에서 많이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내가 호감을 얻었다 싶으면은 본격적으로 오빠 그래 그럼 뭐 밥은 맛있게 먹고 그럼 이제 돈을 보낼 때가 됐다. 다들 이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거 진짜 왜 당했는지 모르겠다. 뭐에 쓰인 것 같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MG 세미입니다. 요즘에 주식 투자 권유 문자 많이 받아보시지 않나요? 저도 오늘 몇 개나 받았는데요. 이 문자의 정체가 도대체 뭔지 한 번쯤은 궁금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호기심에 클릭을 했다가 어마무시한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이 주식 리딩방, 어떤 건지 미리 좀 알고 예방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도 모셔봤습니다. 이동욱 변호사님 모셔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회차 출연을 하게 된 욱변 이동욱 변호사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 주제가 제가 법무법인에서 자주 다뤄본 주제인 만큼 편하게 얘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 투자 권유 문자가 요즘 들어서 되게 많이 오거든요. 저도 이거 보면은 종목 추천을 좀 해주잖아요. 네. 뭐 이거 지금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막 몇 % 수익률 이렇게 문자가 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수익이 나는 종목을 어떻게 찾는지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이 문자들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요? 네, 요즘 보면 그 주식 종목을 뭐 리딩 해주겠다, 네. 또 종목을 추천해주겠다, 또는 뭐 비상장 주식 호재가 있다, 이런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사실 보통 해당 문자들은 대부분 뭐 카카오톡이나 네. 라인 메신저에 단체 채팅방 그 링크를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소위 이런 문자들은 다 그 주식 리딩방 사기 또는 비상장 주식 사기의 첫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사기꾼들한테 문자가 오는 것이죠. 그럼 이 주식 리딩방 사기가 정확히 뭔지 비상장 주식 사기 이런 것도 가끔 들어봤던 것 같거든요. 네네네네. 우선 주식을 리딩한다는 건 주식시장에서 이제 동향을 예측해서 주식 종목 중에서 오를 것을 이제 추천해주는 그런 행위를 주식 리딩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리딩방 사기라는 건 사실은 그 주식을 리딩할 능력도 없는 사기꾼들이 뭐 카카오톡이나 라인 또 뭐 텔레그램까지 거기에 단체방을 운영하면서 주식을 리딩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는 그런 유형을 말하는데요. 결국에는 투자 수익금을 보장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 수익금을 찾으려고 하면 잠적해버린 형태. 네, 그게 바로 주식 리딩방 사기입니다. 비상장 주식 사기라는 게 있는데 비상장 주식이라는 건 그 아직 상장이 되지 않은 그 주식을 의미하는데요. 그 비상장 주식이 자신들이 이제 수익률이 몇 퍼센트, 한 뭐 300%까지 막 보장을 하면서 뭐 6개월 뒤에 상장이 거의 확실시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꼬드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비상장 주식을 본인을 통해서만 이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얘기하면서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건 다 불법 물량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본인을 통해서 이거를 싸게 구매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유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을 사게 되면 결국에는 상장일에는 당연히 상장은 되지 않고 싸게 넘겼다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그 가치를 보면 거의 뭐 100원, 200원 밖에 하지 않는 그런 유형의 형태를 비상장 주식 사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주식 리딩방이라는 것 자체가 다 불법이고 사기예요? 그 주식 리딩방이라는 거가 요즘에 사실 보면은 뭐 오픈 채팅방, 오픈 카톡방만 봐도 되게 많은데요. 사실 그것들을 100% 주식 리딩방들이 모두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지켜봤을 때 이거를 사기라는 것을 좀 감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짜 거래소 앱을 설치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특징이 보면 보통 시중증권사에 돈을 내가 예수금이라죠. 그런 것들을 충전을 하려면 그 시중증권사에 보내면 되는데 이것들은 좀 전혀 생뚱맞은 이름의 어떤 그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면서 거기다 돈을 넣으면은 내가 충전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거기에 있는 앱에 있는 숫자나 아니면 사이트에 있는 숫자는 모두 허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출금을 하고 싶고 하거나 인출을 하려고 하면 뭐 출금 불가, 인출 불가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잠적을 해버리게 됩니다.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걸 도대체 왜 당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떤 경로로 가입을 하게 되는 건지 대표적인 사기 유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일단 뭐 문자나 SNS를 통해서 뭐 원금 또는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는 그런 광고를 접하게 됩니다. 그럼 둘째, 광고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단체방에 입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막 다른 회원들이 수익률을 막 인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한 70명, 80명 있는 거기서 다른 회원들이 인증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회원들도 다들 공범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셋째, 그렇게 되면은 보통 교수나 꼭 선생이란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막 주식 리딩을 합니다. 뭐 오늘은 이게 오른다, 이거 들어간다, 무슨 뭐 매수 신호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들어가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거 파시면 된다, 이렇게 매수 신호를 주는데 그렇게 좀 리딩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나중에는 그 담당 매니저라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해서 이제 1대1 대화를 유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1대1 대화를 하면서 결국 담당 매니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짜 거래소 앱이나 뭐는 사이트에 가입을 하라고 유도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넷째,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담당 매니저는 처음부터 막 큰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소액 투자부터 받아보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한 50만 원 정도의 소액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한 진짜 하루 이틀 만에 한 100만 원이 되는 걸로 찍혀 있거든요. 아까 말했던 앱이나 사이트에. 그렇게 되면 이제 피해자들이 점점 안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피해자들이 안심을 했다 싶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돈의 액수를 이제 키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본격적인 투자 사기가 이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맡고 있는 사건만 해도 처음에는 아까는 50만 원 정도의 소액에 불과했던 것들이 이제는 사람들도 이제 환상에 빠지는 거죠. 이 5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 벌었으니까 이제 그 액수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전 재산을 그 사기꾼들이 불러주는 계좌에 거의 다 대포 통장이거든요. 거기에 돈을 다 넣게 되면 이제 한 원금이랑 한 200% 정도 된다는 그 수익금, 보통 앱에 한 4억 원, 5억 원 찍혀 있어요. 마치 내 돈처럼. 그걸 이제 인출하려고 하죠. 그럼 마지막 여섯 번째, 그러면 사기꾼들이 이제 또 출금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바로 잠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찾으려면 뭐 세금을 내야 된다, 또는 뭐 보증금을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이제 돈을 조금이라도 더 편취를 하려고 합니다. 그나마 이제 눈치를 채시는 분들은 이 단계에서 알게 되고, 근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전 재산이 여기 물려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또 돈을 더 보냅니다. 한 몇 천만 원 정도. 네, 혹시나 줄 줄 알고. 진짜 왜냐면 눈앞에 있는 건 4억 원, 5억 원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기꾼들은 마지막 이 돈까지 받게 되면은 이제는 이제 잠적을 해버리게 되고요. 예, 그러면 피해자분들은 그제서야 이제 사기임을 깨닫고 나서는 이제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오게 되는 거죠. 특히 요즘에 좀 많이 보이는 이제 사기 형태가 바로 로맨스 스캠과 결합한 형태인데요. 로맨스 스캠이랑요? 사실 로맨스랑 스캠의 합성어인데요. 로맨스는 말 그대로 애정이고 스캠은 사기 행각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결국에는 피해자에 대한 좀 이성적 관심을 과장해서 피해자의 호감을 얻은 다음에 이제 그 호감을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을 바로 로맨스 스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아까 설명드렸던 사람들, 그 사기꾼들 중에서 담당 매니저 있잖아요. 그 1대1로 연락이 온다는 그 담당 매니저가 대부분 훌륭한 외모의 프로필 사진을 해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서 피해자들한테 접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처음부터 막 무턱대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그 40대 뭐 60대 해당하는 그분들한테 처음에는 뭐 오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돼서는 뭐 오늘 뭐 해? 오늘 뭐 했어? 약간 사적인 대화까지. 네, 보통 사귀는 사이에서 많이 하는 것들 있잖아요. 서로 뭐 먹는지도 보내주고 막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환심을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내가 호감을 얻었다 싶으면은 본격적으로 오빠 그래 그럼 뭐 밥은 맛있게 먹고 그럼 이제 돈을 보낼 때가 됐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결국의 목적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체를 막 시키게 되면 결국에는 또 뽑아먹을 만큼 뽑아먹고 나서는 태도를 완전 돌변해요. 이체에 오류 생길 때 그러면은 뭔가 남성적인 말투가 나와요. 저는 그때 딱 느껴요. 이것만 봤을 때 그때라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무슨 이 주식 리딩방 사기에서 로맨스 스캠까지 결합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만약에 피해자가 됐다면 제일 먼저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우선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이 피해자들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조치는 고소장을 접수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사기 범행 계좌가 이제 이용이 됐으면 결국 내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그 계좌에 이제 가압류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식 리딩방 사기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상대방, 즉 피의자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냥 일반 개인이 찾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고소장을 접수해서 수사기관에서 일단은 그 피의자들을 찾는데 첫 번째로 방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 리딩방 사기가 사실 보이스피싱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그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너무 문제가 많았다 보니까 보이스피싱은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라고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그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기만 해도 그걸 경찰에 신고하면 지급 정지가 돼요. 즉 계좌가 아예 동결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아쉬운 점이 그 주식 리딩방 사기는 이 보이스피싱 범죄와는 다르게 어떤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그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거기서 제외가 돼요. 즉 주식 리딩방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만 한다고 해서 계좌가 바로 동결되진 않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가압류가 있는데요. 근데 가압류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까 그 사기 범행 계좌가 당연히 그 사기꾼들이 자기 이름 걸고 계좌를 하진 않을 거잖아요. 맞죠? 아까 말했지만 뭐 법인 계좌나 다 대포 통장이거든요. 이거를 또 막상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이 대포 통장이랑 이 사기꾼들의 연관성을 또 보정을 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완하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가압류를 마지막으로 결정을 받으려고 하면 그 공탁금을 또 내야 돼요. 공탁금이 보통 한 40%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3억 정도를 지금 피해를 당했는데 공탁금은 한 1억 원 정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가압류 절차도 좀 고려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고소장이든 가압류든 뭐 본인이 하실 수도 있고 사실 이 사기가 성립하는 거는 너무 명백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고려할 사항이 있으니까 제대로 하려고 하시면 결국에는 변호사 상담을 좀 받는 것들을 권해드리고요. 다만 이제 내가 변호사를 찾아가더라도 이런 내용을 좀 숙지하고 담당 변호사한테 요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금감원 같은 곳에서 이런 주식 사기 피해 경고도 좀 자주 하는 것 같거든요. 국가기관에서 조금 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거나 확실하게 보호를 해줄 만한 장치를 해두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나요? 보통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내부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뭐 사기 계좌를 등록해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단서를 가지고 피의자를 특정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정보를 당연히 수사 기밀상 외부에 알리지는 않고 심지어는 고소인조차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국가기관에서 이거를 공식적으로 이 뭐 사기 피해 뭐 리스트다, 사기 피해 계좌 리스트다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없는데 요즘에 이제 해당 사건들을 많이 접하면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요즘에 그 더치트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거 중고 사기 맞아요. 치는 분들 등록돼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많이 유행하는 또 유명한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가 이제 사기 거래가 의심되는 계좌번호를 이제 피해자들이 직접 등록할 수 있는 사이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말했지만 그 주식 리딩 방이기 때문에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해자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피해를 당하거나 좀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일단은 고소장도 넣고 그리고 또 자기와 같은 좀 피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더치트 같은 데다가 어떤 사기 범행 계좌를 등록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이트도 사실 정보 공유가 목적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급 정지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그런 불가능한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좀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통신 그 사기 피해 환급법이 그 보이스피싱이 워낙 성행하고 보이스피싱이 보통 해외로 날라버리니까 빠르게 그 신고만으로도 좀 지급 정지를 하는 그렇게 해서 그 통신 사기 피해 환급법이 제정이 됐는데 그런데 지금 이 주식 리딩방 사기는 요즘에 가장 많이 있는 보이스피싱만큼 많이 있는 그런 사기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 특별법에서 제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특별법상의 피해 구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입법적으로 좀 개선돼야 되고 다른 부처에서도 관련 부처에서 좀 나서야 되지 않을 문제인가 싶습니다. 네.
자, 요즘 제일 많이 들어오는 사건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아무 대가도 없이 단기간, 즉 뭐 한 2, 3개월 만에 대략 한 200%, 300%의 수익을 얻는 뭐 주식 리딩이다 또는 주식 투자다 그런 건 단연코 없습니다. 주식 리딩방 사기는 뭐 여러 범죄가 그렇겠지만 예방이 훨씬 중요한 사안입니다. 내가 내 돈으로 내 전 재산을 그 사기 범행 계좌에 이체를 하는 순간 그 돈은 다시 찾을 수 없을 거라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가 이미 발생했다면 긴 호흡으로 생각하시되 고소에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준비해서 변호사 상담을 잘 받아보시고 고소장부터 접수하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동욱 변호사님과 함께 주식 리딩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사기 유형들도 좀 알려주셨으니까 미리 알아보시고 또 예방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